그래서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금융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책과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그 기계부 주신이 네, 김수현 그분이 계신 거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뭐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게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에 대한 배경, 그 회계, 경제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그 법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감독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사정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거기서 임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갔을 때 어떤 새로운 효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같은데 이제 원래 법률비서관,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에 있던 인사비서관, 뭐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이게 원래부터 다 법률가들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빼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사람을 쓰니까 뭐 네. 검찰 출신 썼다고 하고 그게 또뭐 검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빼고 나면 몇 개가 사실 이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통령께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맡겨도 이 인사에 있어서 어떤 그걸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앉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건강한 모양은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나 청년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양성의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 좀 저기 찾아보겠다. 그리고 여론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네. 그분에 대한 의견을 여론을 전달했거든요. 네. 대통령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 자체가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재풀이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인재풀이 좀 작은 거고 적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아프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만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뭐 건강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이제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좀 확장되어지고 어쨌든 그쪽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합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와 뭐 그런 거 협치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기대를 한다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지금 우리 그 펀드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서민들의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이 되게 뭐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이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 실세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의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저는 들어가셔서 아예 그걸 아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펀드라든지 이런 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금융감독기관 내에 만들어 놓고 나오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건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정지석 이제 부회장님하고 그런 설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설전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당 내에 어떤 뭐 이렇게 당권 싸움, 약간의 개파 싸움 비슷하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차분한 상태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랑 뭐 이렇게 그걸 하고 또 어디 줄을 서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주 차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두 분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당내 문제가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원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당에 있는 분들이
원로들이 아마 그 전화도 하시고 뒤에서 막 후에 여러 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일들 뭐 의견들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요즘 이게 공식적으로 뭐 조성을 한다든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원내에서 복잡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물리던 혁신위가 어쨌든 출범이 네네.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쨌든 반대파가 있고 어쨌든 거기에 지지하는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윤핵관이냐 이준석 쪽이냐 이런 어떤 개파 같은 어떤 그런 나눔이 생기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게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게 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혁신위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혁신을 하고 변해가야 되는데 그 아젠다를 저희가 선점한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혁신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어떤 걸 혁신할 거냐, 혁신의 주제가 뭐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그 혁신위에 참여할 분들, 그러니까 위원들 또 지금 아직 인선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선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의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천의 문제가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게 바깥으로 불거져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공천관리위원으로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앙당 지선 공천관리위원 됐잖아요. 네. 그때 보면 이제 당원 당규의 어떤 있는 조항들이 서로 약간 이제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해석 여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찾아보면서 그런 걸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죠. 우리 진행 의원님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의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천이라는 걸 실제로 해보면요, 저도 이번에 공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해보면 모든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정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한 거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더 공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경계가 모호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다 담아서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따로 두는 것 같고요. 가장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당내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얼토당토한 안한,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만들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게 하도록 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공천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공정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공천은 너무 많은 경우도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이번에 공천을 저희 지역구 공천했잖아요. 했는데 공천을 받은 분은 제가 한 공천이 가장 좋은 공천이고, 네.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은 가장 나쁜 공천이죠. 제가 한 공천이. 근데 저는 공천이라는 걸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나 그걸 이제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그 길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 감안을 해야지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공천을 하면 그 공천한 사람이 직면적으로 말하면 다른 당 민주당하고 싸워서 그쵸, 우리가 네. 이겨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양성을 살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명하게 이 상황을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오해 자체도 불식할 수 있고 잘못된 공천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도 어쩌면 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천을 저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공천을 못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공천을 못했다고 얘기하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저보고 공천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솔직히 네.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공천 냈던 사람이 다 붙으면 전 공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사적으로 그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있거나 또 아니면 동공천을 하거나 뭐 사실공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제가 공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 각각의 중요도가 있는데 그 중요도에 대한 관점이 뭐 다를 수는 있죠. 어떤 규정 내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저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공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뒷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밝힐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